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 바뀝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치면 몇백만 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탈락될 수 있고, 신청 날짜 하나 잘못 기억했다가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 60세 미만 가구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모두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중년TV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드디어 신청이 시작됩니다. 바로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한 3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죠. 이 제도는 매년 조금씩 내용이 바뀌는데요. 2025년부터는 특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 시니어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꽃중년TV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이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급 시기와 주의사항까지 알아두셔야 할 모든 내용을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실 내용은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개편 사항입니다. 첫째,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총소득 3,800만 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600만 원이 늘어난 4,4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단독가구 기준이 2,200만 원이었는데 결혼을 해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는 그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는 2,2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면 소득이 합쳐지다 보니 오히려 장려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억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한선을 높인 겁니다. 둘째, 자동 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만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신청을 원하신다면 올해 신청하실 때 자동 신청 사전 동의란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동의하시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별도 신청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가구 유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도 다르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같이 사는 부모님도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60세 어르신이 있고 자녀도 독립했고 배우자도 없으시다면 단독 가구에 해당됩니다. 혹벌이 가구는 배우자는 있지만 한 사람만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는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각각의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총급여가 400만 원에서 900만 원 구간일 때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벌이 가구는 총급여가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이면 최대 285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가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구간이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기준을 벗어나면 금액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소득 구간이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재산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신청당의 기준이 아니라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따집니다. 신청 당시의 재산이 아니라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권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빚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금 5천만 원, 자동차 3천만 원, 예금 2천만 원이 있다면 총 재산은 1억 1천만 원 정도로 계산되겠죠. 여기에 대출이 5천만 원 있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올해 기준이 아닌 2024년 6월 1일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날짜를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변호사, 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역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일부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한 후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로 간단히 신청 가능하고, 안내문이 없다면 소득, 재산 자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인터넷이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의 심사를 거치고 빠르면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심사가 앞당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7, 8월 중 조기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가 없거나 압류되어 있다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장려금은 어렵고 복잡한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요건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고 가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손 내밀기 어려운 시니어 어머님, 아버님들께 꼭 필요한 혜택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도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꼭 신청 기간 내에 챙기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꽃중년TV 오늘의 생생정보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